오늘 촬영 전에 저희 PD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콘텐츠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허리 통증 관련 글들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그걸 보고 코멘트 좀 해주세요. 사실 뭘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제 앞에 있는 건 실제로 허리 아픈 분들이 올린 글 그대로입니다. 의사역도 좀 있고 시술 후기, 주사 맞고 나서 걱정되는 이야기까지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대충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 같은 크크. 이 제목 보고 의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직업 정면으로 디스하는 제목이라 안 눌러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허리가 아픈 사람 이야기예요. 글 쓴 분 말은 의사들은 속으로 주사 맞고 통증 좀 잡히면 당연히 앉아서 컴퓨터만 붙들고 있는 짓을 안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의 환자들은 덜 아프네? 게임해야지 하고 다시 몇 시간씩 앉아서 게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조금만 조심했으면 더 수월했을 수도 있는 허리가 계속 악순환을 타면서 더 심해져서 병원에 다시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 자체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라 읽으면서도 하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다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대충 설명한다는 이 표현은 조금 풀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 설명하고 지금 상태 말씀드리고 치료 옵션과 주의할 점까지 빠르게 전달해야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핵심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간다, 대충 말해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섞여요. 주사든 약이든 시술이든 통증을 줄이는 치료는 어디까지나 통증 조절에 더 가깝지 그 순간 허리 구조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몸은 아직 회복 중인데 통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오래 앉아서 게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반복되면 금방 진정될 수 있는 통증도 길어지거나 조금 더 심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주사 맞고 나면 좀 덜 쓰시겠지 라고 기대하고 환자분들은 안 아픈데 뭐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말은 안 했는데 전제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계속 만나는 겁니다. 댓글도 볼게요. 나네 크크 통증 좀 괜찮아지든 안 괜찮든 게임 6시간 안 쉬고 조지기. 너무 자세히 알면 되레 아픈 게 디스크거든. 이게 현실적인 고백이죠. 허리 디스크나 신경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자세로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 디스크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주변 근육들은 굳으면서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좀 하지 마세요 라기보다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깐 걷고 허리 한번 펴주고 이렇게 끊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아예 끊기보다는 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 너무 자세히 알면 되레 아픈 게 디스크거든. 이 말이 있는데요. 정보를 너무 깊게 너무 한 번에 접하면 오히려 공포심이 커져서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전문 용어를 전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 정도 핵심을 위주로 정리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집에 가서 뭘 조심하면 되는 거지 3가지만 알려주세요. 질문을 주셔야 저희도 그만큼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목부터 세네요. 신경 성형술은 성공 사례가 없는 거임?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이미 시술 예약을 해놓고 더 불안해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 같이 보면서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술을 고려하는지 또 왜 후기들이 이렇게 엇갈리는지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본문을 보면요. 올라오는 글마다 후회, 재발해, 다 비추, 돈값 못한다는 소리만 있네. 경미한 돌출로 유착 염증인 경우 성형술밖에 답이 없지 않나? 이걸 내시경 감압으로 쥐뜯기 애매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인터넷에는 만족해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아직 불편하거나 뭔가 아쉬운 사람들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만 보면 항상 더 무섭게 느껴져요. 이 시술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신경 성형술이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오래 못 가네요, 거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사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내 상태에 이 수술이 어느 정도 도움이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본문에 경미한 돌출로 유착, 염증인 경우 신경 성형술밖에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위험한 게 어떠한 치료든 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이나 유착을 완화시키고 약물을 그 근처에 직접 전달해서 통증을 줄여보자는 목적에 가까운 시술이에요. 반대로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은 툭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신경이 꽉 누르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직접 제거해서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수술이고요. 그러니까 둘 중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입은 허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경미한 돌출, 염증이 주된 문제인 분이라면 성형술이나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가 선택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신경 압박이 심한 분은 애매하게 주사 반복하는 것보다 수술이 현실적일 수도 있고요. 이건 글 몇 줄로는 절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댓글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성형술을 하지 말라는 거지. 돈 많으면 받을만 하지. 가성비가 나빠서 그렇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주사 한 번 맞고 몇만 원인데 성형술은 몇십만, 몇백만 하는데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런 계산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데 몸은 사실 가성비로만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신경 차단술처럼 간단한 주사 치료로도 어느 정도 통증 조절이 되시는 분이 있고, 같은 스테로이드라도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의 시술로 꽤 오랫동안 편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효과가 짧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나쁜 시술이다 라고 단정 지어 버리기보다 이 시술이 나한테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주치의랑 차분하게 상의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용만 보고 선택하셨다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두 번째 댓글 보시면 애초에 성형술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닌 염증을 제거하고 그 안에 약물을 투입하는 거니 사실상 디스크를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차라리 성형술을 받고 오랜 보존 치료를 하면 모를까, 대부분이 받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념 자체는 꽤 정확한 편입니다. 맞아요. 신경 성형술이나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은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깎아서 없애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술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겨난 염증, 부종, 신경 주변에 예민해진 상태를 완화해서 통증을 줄여보자는 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디스크 모양을 예쁘게 되돌려놓는 시술이 아니라 지금 이 디스크 때문에 생긴 통증 상황을 조절해보는 시술에 가깝습니다. 이걸 알고 받는 것과 이걸로 디스크가 싹 없어지겠지 라고 기대하고 받는 건 나중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댓글에 완전히 공감이 갑니다. 경미한 돌출로 통증이 생기는 건 답이 없다는 거네. 주기적으로 주사 맞기엔 신체에 부담이 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막막함입니다. MRI 찍어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까지 갈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정작 본인은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수술은 아니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아프고. 이럴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첫째, 통증의 원인이 정말 경미한 돌출 때문만인지, 아니면 주변 근육이나 관절, 생활 습관이 같이 얽혀 있는지,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치료 강도와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주사 치료를 아주 자주 반복하는 건 분명 신체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조적인 운동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이 같이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신경 성형술처럼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때도 이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앞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 정도로 보는 게 훨씬 혈신적입니다. 결국 답이 없다는 말보다는 한 번에 다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답은 없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신 내 몸 상태에 맞는 옵션들을 잘 조합해서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처럼 인터넷에서는 어떠한 시술이든지 극단적인 후기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형술은 다 실패한다, 주사는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있는 조용하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각자의 허리 상태, 나이, 직업, 생활 패턴에 따라 치료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검사 결과와 증상을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 볼게요. 허리 디스크 주사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 이건 진료실에서도 진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아픈가요? 어제 주사 치료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릎이 시리고 주사 맞은 부분도 계속 아픈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너무 걱정된다는 글입니다.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끝나 있죠. 이 한 줄에서 진짜 불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일단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바로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부위가 시리거나 맞은 부위가 쑤시는 느낌이 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보통은 신경 주변에 약을 넣는 과정에서 바늘이 지나갔던 자리가 며칠 정도 뻐근하거나 기존 통증이 잠깐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면 약물이 작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편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이 글처럼 왜 더 아픈 것 같지? 라고 느끼시는 시간이 몇 날 며칠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댓글을 보면 한 분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맞고 한 3일 정도까지는 아플 수 있음. 난 짧게는 바로 안 아파졌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림. 이게 딱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편해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통증이 줄어드는데 일주일 가까이 걸렸다고 느끼죠.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의 강도나 양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느냐입니다. 만약 주사 맞기 전보다 훨씬 더 아프고 점점 악화되는 느낌이 있다면 그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꼭 시술해준 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댓글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싼 데서 맞으면 바로 좋아짐. 진통 플러스 스테로이드. 경험 많은 분이 하는 것. 이 문장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주사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빨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싸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주사는 어떠한 약을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넣는지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치료예요. 그래서 어디가 더 비싸니까 바로 낫는다, 어디서 맞으면 무조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술을 많이 해본 사람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 사이에 기술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단순히 비싼 곳, 싼 곳으로 나누는 건 좀 위험한 판단이에요.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해주는지, 이후 경과를 어떻게 봐주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 사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사 맞은 이후에 맞은 부위나 주변이 며칠간 뻐근하거나 시릴 수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것. 두 번째, 그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드는 방향인지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생긴 이런 증상은 너무 겁만 먹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셨다가 시술받은 병원에 문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진료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글을 함께 봤습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대충 설명하는 것 같을까 하는 답답함부터 신경성형술 실패만 보이는 것 같은 불안, 주사 맞고 나서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은 걱정까지 사실 다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은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설명일 뿐이고 각자 허리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랑 증상을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과 꼭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커뮤니티 글들을 소개해 이야기를 계속 가져와서 조금은 헷갈렸던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은 원탁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